그럼 명백한 탄핵 사유가 돼요. 그 방법도 찾아봐줘요. 누수가 있지 않을까? 안 될까? 격주에 한 번씩 내가 찾았냐고 막 괴롭힐 거야. 열심히. 자, 지난주부터 거부권을 대통령이 자꾸 행사하면 상설특검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다. 상설특검을 일단 설명해 주세요. 상설특검은 19대 때 법안이 통과돼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한 번도 실행이 안 됐었다가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 번 딱 사용된 적이 있는 특검입니다. 상설특검은 특검을 누가 하느냐를 정하기 위해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7명 중에 1명은 법무부 차관, 또 1명은 법원행정처 차장, 판사예요. 요 사람은. 그 다음에 대한변협 회장이 당연히 들어가고 나머지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거기까지만 돼 있어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을 어떻게 뽑을지 등에 대해서는 국회 규칙으로 다 넘겨놨어요. 법이 아니라. 네, 법이 아니라. 그런데 국회 규칙에는 제일 규모가 큰 교섭단체와 그 다음 규모의 교섭단체가 2명씩 뽑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직 3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는 2명,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2명에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경우에는 규칙의 내용을 바꾼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4명, 그러면 4대3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특검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있는 법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단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추진해왔던 그 특검보다 규모가 좀 작아요. 규모가 어떻게 작냐면 요런 거는 막아뜨는 건 다 편집해 주시는 거죠? 네. 기존 특검법은 파견검사 20명을 받을 수 있는데 상설특검법은 파견검사를 5명 받을 수 있어요. 특별검사보를 기존 특검법은 3명을 둘 수 있는데 상설특검법은 2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40명, 30명 이렇게 돼 있고요. 수사기간은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했던 특검법에 비해서 10일 짧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 인력이 적다 보니까 10일도 사실 작은 차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거부권 대상이 안 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보면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위원회 7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4명을 민주당으로 바꿔버리면 4대3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처럼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재판소를 끌고 가자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해가지고 그 핑계로 지금 헌법재판소 가 있으니까 임명을 안 한다. 지난번에 방통위 상임위원 민주당 몫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렸거든요. 임명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조항이 없는데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기다린다는 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법제처한테 유권 해석하지 마 해놓고 그 기간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을 7개월 동안 임명 안 해서 결국은 접어버렸죠. 이쪽에서.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가면 임명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는데 그 핑계를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에요. 맞습니다. 이 법에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3일 이내에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의무를 대통령에게 부과합니다. 단 헌법재판소 가면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조항도 없어요. 어떤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3일이란 기간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하든 헌법소원을 하든 그것을 이유로 법에서 규정한 임명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률 위반이 되는 건 맞아요. 단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가 없어요. 법률에. 그런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상상 안 한 거지.
임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임명 무조건 하는 거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시잖아. 네.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퇴임 이후가 네. 된단 말이지. 이 문제가 있어요. 다른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만들 때 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특검으로 한다. 이런 식의 조항을 넣어둬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는 특검법이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렇죠. 이 상설 특검에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안 하는 대통령이 어딨어 세상에. 있네.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거나 통치를 하는 대통령은 없죠.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법을 위반하는 없었어 아주 이때까지. 희한한 대통령이 생긴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를 대비한 어떤 조항을 갖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계속 저한테 이제 그거 연구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계속 박주민 의원을 제가 모시는 이유가 뭐냐면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거부권으로 막아버릴 테니까 국회 규칙 가지고 이게 되나? 안 될까? 뭔가? 쉽진 않은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했던 특검법 이제 제2요구가 왔으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통과시키는 게 플랜 A이자 베스트다. 그 다음에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후에 뭔가 분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용한 어떤 수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플랜 A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에너지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 B나 플랜 C라고 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들이 가동될 수 있는 조건들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동으로 임명되는 묘수가 있지 않을까? 각 플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되면 곧 원내대표 차원에서 뭔가 좀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다 거부권 행사할 거거든요. 무조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가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는 건 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거부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 자체가 저는 되게 위헌적인 발언인데 지속적으로 행사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상명 특검을 하자마자 거부권 행사했고 이제 재의결 돌아올 텐데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추천 방식을 어떻게 하자느니 특검을 어떻게 하자느니 이런 자기 의견을 낸 바가 있으니까 그러면 너 의견 받아줄 테니까 이번에는 통과시켜 줄 거야? 이런 딜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은 뭔가 많이 양보해야 되겠지. 그런 방식으로라도 한번 추진해보자. 이게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법이 하나 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설특검에 구멍을 찾아줘요. 제2요구는 자기 권한이거든요. 권한인데 상설특검법의 경우에 법률상 임명 의무가 있는 걸 거부한 아예 준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지. 그래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거하고 네. 법률을 위반하는 거는 상당히 전 다르다고 봐요. 본인도 그런 부담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거 자체가 탄핵 사유죠. 그렇죠. 사실. 명백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럼 명백한 탄핵 사유가 돼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명백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게 아무런 것도 없잖아를 가장 대표적인 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거는 3일 동안 임명을 안 하는 순간 바로 법률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설특검을 그러면 꼭 특검을 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 두고 하지 말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럼 법률 위반으로 탄핵의 사유를 쌓는 것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3일 내 특검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에 누군가 자동 임명되는 그 방법도 찾아봐줘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뭔가 예, 열심히. 격주에 한 번씩 내가 찾았냐고 막 괴롭힐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